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시리즈는 바로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지만 무슨 전쟁이냐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주 짧고 간단하게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 이게 1095년 1095년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요.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200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 두 문명이 꽝 충돌을 한 국제전쟁이에요. 20년이 아니라 200년.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십자군 전쟁이 펼쳐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전에 1095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그러니까 11세기죠. 그때 상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로마 편을 제가 했을 때 다 들으셨죠? 로마가 막판에는 동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막말로 동로마가 서로마를 버렸어요. 너무 제국이 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크니까 우리 어떻게 쪼개자. 쪼개서 반띵해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가지고 좀 각자 관리를 합시다 했는데, 알짜배기는 다 동로마로 넘어가 버렸어요.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이에요. 아주 농사 잘 되는 지역이죠. 따뜻해가지고 그리스 얼마나 샤라라라라라라 포카리스에트 날씨 좋잖아요. 그런 반면에 서로마는 독일, 프랑스 지역 우중충하죠. 지금이야 뭐 농업혁명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허허 벌판에 야만족들밖에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과감하게 서로마를 버린 거였어요. 그때요. 야, 알짜배기들은 다 동로마로 이사가고 미안하지만 서로마는 파이팅! 알아서 잘 사세요. 결국 서로마가 476년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야만족이에요. 그때 로마 편할 때 말씀드렸지만 게르만족은 이때는 그냥 야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해버려요. 서로마 제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만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 돼버려요. 서로마는 그냥 야만족의 전쟁터가 돼요. 그런 반면에 동로마는 1453년까지 쭉 이어져 가요. 그런 다음에 동로마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름을 비잔틴 제국으로 바꾸거든요. 비잔틴이 뭐냐? 자, 친절한 썬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꾼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에요. 터키와 그리스 지역.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그리스에 비자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풍수지리에 밝아가지고 풍수가 좋은 명당이 어딘가. 이 비자스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의 왕이 풍수 찾다가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찾았는데 거기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지역이었대요. 여기가 바로 명당 중에 명당 오브 명당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름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대요. 자기 이름이 비자스이기 때문에 비자스의 땅이란 뜻으로서 비잔티움. 그래가지고 이스탄불의 원래 옛 이름이었던 비잔티움을 따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형성됐다 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됐답니다. 여기까지. 하여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로마 제국 이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요거는 외워두세요. 자, 11세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 지도 있으신 분은 지도 한번 보세요. 서로마는 일단 야만족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개판 5분 후가 된 상태예요, 지금. 물론 뭐 이 서로마 지역에 나중에 게르만족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우지만 말이 왕국이지 그냥 아직까진 야만족 천지예요. 서로마 제국.
국가 체계가 엉성하다 보니까 서로마 제국,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한 서로마 제국, 황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카톨릭 교황이 거의 실질적인 국왕, 황제 노릇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한 서로마 제국은 아직까지 국가 형태를 띠지 않은 개판 5분 후인데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 역할을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대신해요. 즉 서로마 개판은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빰빰 동로마 제국은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확실한 국가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당연히 황제가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남진 나훈아, 또 누구 있지? 라이벌이요? H.O.T. 잭스키스, 또 누구 있나요? 썬킴과 일론 머스크와 같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서로 약간 라이벌전을 벌여요. 누가 라이벌전을 벌이냐? 서로마의 교황 대 동로마의 황제. 요 구도 잘 아셔야 돼요. 서로마의 교황 대 동로마의 황제가 서로 신경전 벌여요. 왜? 스스로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교회의 대표다 이거예요. 자, 교회란 건 뭐냐면 지금 서로마 제국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톨릭, 명동성당 등등등이요. 카톨릭이고 동로마 제국은 정교라고, 나중에 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는 정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왜 정교냐면 영어로 orthodox라고 하는데 정통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야, 서로마에 있는 교황, 너희들은 짝퉁이야. 로마 시대 때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진짜 교회는 우리 동로마 제국의 정교야. 이름도 정교 아니야.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정교야. 아이 서로마 교황 저거 짝퉁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서로 라이벌전을 벌여요. 그런데 뭐가 하나 또 등장을 해요. 요소가. 빰빰. 그런 가운데 서기 622년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보고 하셔야 돼요. 지도 보시면은 지금 터키 그리스 지역 있죠. 거기는 정교,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딱 버티고 있고, 서쪽 보십시오. 지금의 뭐 독일, 프랑스 등등등. 여기는 야만족 개판이고 국가도 제대로 없고 거기는 카톨릭의 교황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거기서 또 오른쪽 보십시오. 빰빰. 보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22년에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해요. 이슬람 세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서쪽에 서로마 교황, 그 다음에 완전 저기 동쪽에 이슬람 세력. 요렇게 세 세력을 이해하셔야지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슬람이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슬람의 실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십자군 전쟁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서구적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다 보니까 이슬람은 악마, 뭐 사람들 다 죽이고 한 손엔 코란, 한 손에 칼,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 잡힌 관점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슬람 제국이요. 주변을 다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주변을 정복한 다음엔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다 노예로 해버리고 도시는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로마가 무지막지하게. 이슬람은 손도 안 대요. 안 죽여요. 정복을 하고. 뭐 하냐면 이슬람이 쳐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정복자입니다. 우리 죽이려고요? 아니요. 왜 안 죽여요? 돈만 내십시오. 에? 돈? 네, 돈 내십시오. 세금 거두려고 정복을 해요. 이슬람은요. 정말 세금 내면 우리 안 죽입니까?
저희가 왜 죽입니까? 죽이면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아유, 잘 먹고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유, 비타민도 드시고 오래 사셔야지 세금 우리 오래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우리는 뭐 기독교 또는 지금 동로마 제국의 정교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됩니까? 개종이요? 개종할 필요 없어요. 뭐 굳이 개종까지. 세금만 내면 돼요. 정말 이랬어요. 정복하신 이슬람님들, 우리 정말로 이슬람교로 개종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요. 그냥 세금만 내시면 된다니까요. 이슬람은 강제 개종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일부 뉴스에 나오는 테러 단체들만 강요하지 원래 꼬란에는 강제 개종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지만 예루살렘 공방전을 펼칠 때 기독교 십자군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 흔적을 정말 먼지처럼 박살을 내버려요. 흔적도 없이. 하지만 이슬람교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는 기독교 유족들은 그대로 다 살려줍니다. 그냥 놔둬라, 왜 부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 포용의 종교예요, 이슬람교는요. 왜냐? 622년에 모하메드가 이 이슬람교를 만든 다음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100년 사이에 거의 예전에 로마 제국을 다 먹어버려요. 이게 정복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민심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슬람교로 가니까 괜찮더라 야. 스스로 이슬람교 쪽으로 이슬람 제국 쪽으로 붙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슬람교는요, 지금의 중동, 북아프리카, 심지어 바다 건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영향권 안에 둬버려. 이거 무력으로 정복해서 절대 안 돼요. 100년 안에. 다 포용하고 우리 정복했는데 안 죽입니다요. 세금만 내세요. 저희 개종해야 됩니까? 개종하실 필요 없고 원래 믿던 뭐라고 하셨죠? 기독교요. 기독교 믿으시고 그쪽은 우리는 동로마 정교요. 믿으세요.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슬람 괜찮네? 라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개종하고 싶은데요. 개종하시게요? 그럼 저야 좋죠. 개종하시면요. 좋다. 세금 면제해 드릴게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 돈을 안 댄단 말이야? 개종 한번 해볼까? 너도 나도 막 개종을 해요. 피정복자들이,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버려가지고 세금 걷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미안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마쇼. 그래서 이슬람교 개종 금지를 또 시켜버려요. 여기까지.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냥 믿던 기독교 계속 믿어요. 저희 예수님 좋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슬람 세력권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당시 서로마 제국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된 국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이 완전 개판, 힘 있는 자들이 짱인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물론 프랑크 왕국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명목상 왕국이고 그냥 여러 성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개판이었어요. 딱 중국의 춘추, 특히 전국 시대와 똑같아요. 완전 다 싸우자. 이런 무법천지 서로마 지역에 조폭이 등장합니다. 나는 썬킴파야. 거기는 어디야? 나는 박지훈파다. 왜? 조폭이 등장하는데 그 조폭이 누구냐면 바로 기사. 운전하는 기사요? 아니요. 우리가 드라마나 중세 영화가 보면은 철갑 옷 입고 갑옷 입고 긴 창 들고 싸우는 기사도의 기사 있잖아요. 이 기사가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다 언론과 미디어의 조작이에요. 기사들은 그 당시 중세 서유럽이에요. 기사들은 대부분 서유럽 개판 5분 지역에 있었어요. 기사들은요, 딱 지금의 조폭들이었어요. 기사도는
나중 얘기예요. 너무 치고받고 원칙도 없이 막 싸우고 조폭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룰 만들자라는 게 기사도였는데, 이 기사들이 뭐 하냐면 자기들 갑옷 입고 긴 창 들고, 긴 창이 랜서라고 하거든요. 랜서. 그래서 긴 창 들고 어디 소속 없이 그냥 나는 소속 없이 돌아다니는 창잡이다 가 프리랜서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나는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된 그런 기사다. 내 창은 자유다. 프리랜서. 하여간 이 기사들이 뭘 하고 다니냐면 철과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힘없는 농민들을 그렇게 고혈 보호세를 받아 뜯고 다니고 그랬어요. 도닥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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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닥다닥. 기사가 달려온다. 숨어라. 어디가? 보호세 내야지, 보호세. 딱 동학 농민혁명 전에 고부군수 조병갑과 똑같다니까요. 무장 조폭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서유럽은 교황이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도 딱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기사들이요. 막 농민들 막 뜯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름 교회가 중재를 했어요. 야야야야, 너가 기사들, 무장 조폭들 일로 와봐. 좀 싸우지 좀 마. 농민들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이 무법천지 기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이름도 악명 높은 기사도예요. 기사도 정신, 흑기사. 마시지 마. 내가 흑기사 해줄게. 하지 마요, 오늘부터. 안 좋은 얘기군요. 그냥 나 술 고프니까 네 술 내가 마실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기사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조건 하에서는 싸우지 마라, 주말에는 싸우지 마라 등등등. 교회에서 만든 룰이 기사도고 그걸 따르는 게 기사도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조폭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기사들은 그래, 이제부터 우리 착하게 살자 라는 문신하고 잘 살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슬슬 불만이 쌓이네. 쌓여가죠. 아니, 왜 우리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기사들인데! 이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일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영주들과 이 병사들, 맨날 싸우던 애들이 안 싸우니까 불만이 부글부글 쌓이겠죠. 그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슬슬 이제 큰일 난 거야. 야, 저기 무장 조폭들, 기사들이 우리가 못 싸우게 하니까 아들이 말이야 지금 뭐 창 가지고 시위하고 뭐 난리가 났다야. 어쩌냐 저거. 이 기사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되겠는데 돌릴 만한 게 뭐가 없냐? 저 밖에 또 시위하래. 싸우게 해달라. 바로 그때 명분, 터질 외부 명분이 생긴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요. 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이에요. 200년 가까이 전쟁을 했으니까 200년이면 아들, 손자, 며느리,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까지 계속 손자가 뭐야? 뭐 증손자, 고손자까지 전쟁을 했던 그런 게 십자군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십자군 전쟁 편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지도를 펼치시고 보고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를 딱 중간에 놓으시고, 터키와 그리스가 동로마 제국, 이른바 비잔틴 제국을 중심에 놓으시고, 거기에서 서쪽으로는 서로마, 말이 서로마지, 이제 서로마는 망한 다음에 뭐 서유럽의 개판인데 실질적인 지도자는 가톨릭의 교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있는 동로마 제국은 국가 체계가 딱 갖춰져 있고 지도자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는 이제 슬슬 620년, 서기 620년이죠. 서기 620년부터 이슬람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서로마가 있었던 서유럽에는 기사라고 해가지고
무장 조폭 단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는 절대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기사도도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기사도는 이런 무법천지 기사들을 진정시키고 좀 통제하려고 교황이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기사도라는 걸. 그런데 이 무장 깡패들이 무력을 못 쓰니까 아유 뭐야 우리 무력 쓸 때 뭐 없나? 아우 주먹이 건질건질해. 칼이 막 울어. 칼이 울어. 이때 마침 이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터졌다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떤 문제냐? 이슬람권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한 이슬람 종족이 등장을 합니다. 투르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투르크가 나중에 뭐 오스만 투르크가 되고 이 투르크를 영어식으로 바꾼 것이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투르크족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셀주크는 뭐냐? 셀주크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셀주크란 사람이 그 투르크족이죠. 투르크족에 있던 셀주크란 사람이 만든 뭐 종족 그리고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디서 이 나라가 싹을 틔우냐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자 여러분 지도 보시고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참 안타까운 나라죠. 아프가니스탄 역사 또 나중에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지금 거기에서 새로운 이슬람 세력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셀주크라는 사람이 만든 투르크족의 나라 셀주크 투르크족이에요. 자 원래는 이슬람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은 다 이제 이슬람 믿는 거다 알라신 오케이 해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양 키우고 하는 유목민족인데 야 이거 우리 이 아프가니스탄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땅 좀 넓혀볼까? 어디로 갈까? 침 뱉어볼까? 딱 아하 이거 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으로 가라고 나오네 해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점점 땅을 넓혀가나 봐 유럽 쪽으로 하면서 이슬람교를 개종했던 이 셀주크 투르크가 소아시아를 침공해요. 소아시아는 어디예요? 소아시아가 어디냐? 말 그대로 작을 소자예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까지 쭉쭉쭉 밀고 들어와요. 문제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나중에 터키가 되는 이 소아시아가 그때는 동로마 제국 땅이었어요. 비잔틴 제국 땅. 여기에 쳐들어온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 오호 소아시아 이 땅 좋은데 비옥하고 농사 지으면 잘 되겠어. 나중에 여기서 케밥이라는 음식 나올 것 같아. 하하 뭐 한국과는 뭐 형제 나라라고 2002 월드컵 때 3, 4위전을 함께 했다며. 어쨌든 터키가 되는 소아시아를 셀주크 투르크가 치고 들어와요. 당시에 소아시아는 동로마 제국 땅이었어요. 그러면 동로마 제국은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어이구 소아시아 가져가십시오. 터키 땅 했겠나요? 아니죠. 저것들은 뭐냐? 뭔데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 땅이라고 막 저러냐? 우리 동로마 제국의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자. 가자. 무찔러라. 이름 뭐라고? 셀주크 투르크로 가는데요. 셀주크 투르크고 멋이고 공작 해서 동로마 제국 군과 셀주크 투르크 군과 빵 충돌을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가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해요. 아니 외워두시면 좋아요. 만지케르트 전투. 만지케르트가 어디냐면요. 자 다시 한번 지도 펼치고 자 어디냐면 아르메니아 보이시나요? 아르메니아? 거기 카스피해라고 땅콩처럼 생긴 내해 땅 안에 있는 바다 보이시잖아요. 카스피해. 그 옆에 잘 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르메니아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당시에 동로마 제국과 이 셀주크 투르크 간의 국경 비슷한 지대였거든요. 당연히 뭐 국경에서 부딪히겠죠 처음에. 지금도 아마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도시는 없지만
만지케르트라는 동로마 제국과 셀주크 투르크의 국경 경계선에서 빵! 충돌을 합니다. 1071년 1071년 8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투예요. 이게요. 이 이슬람 세력권이 유럽권으로 쳐들어온 거의 첫 전투였기 때문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우리 동로마가 밀리냐? 저 이슬람 교도 애들 센데 매워. 동로마 제국군이 대패를 해요. 와장창 궁창창창창.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로마노스라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어이 너 동로마 제국 황제지? 아닌데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야 잡아 포로로. 나 아니라니까. 놔라 난 황제다 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당시에 이제 만약에 동로마 제국이든지 아니면 교황의 군대가 누굴 포로로 잡았다 그럼 당연히 죽여버려요. 로마는 원래 그랬거든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팔고 도시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빰빰 반전이 있습니다. 당시 그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자 이름이 아슬란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차 이름이죠.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동로마 제국 황제 로마노스를 포로로 잡고 데려와요. 놔라! 난 동로마 제국의 황제다! calm down. 내 이름은 아슬란이요. 나중에 자동차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자동차는 그렇게 안 팔렸다고 들었어. 어쨌든 이보시오. 동로마 제국 황제 이름이 로마노스다! 오케이. 내 이름은 자동차 아슬란이요. 질문 하나 하겠소.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신과 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전투에서 져가지고 내가 당신 동로마 제국 황제 로마노스의 포로로 잡혔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소? 우리는 로마 전통대로 난 당신 아슬란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전시했겠지. 아니 내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아슬란, 그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자죠. 뭐라고 했냐면 역시 이 3살 버릇 여든간다고 딱 로마 제국에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했네. 하지만 나는 달라. 나 아슬란은. 나는 말이야. 널 풀어줄 거다. 에? 포로를 풀어준다고? 우리는 함부로 안 죽인다고. 우리 이슬람 교도들은. 여봐라. 네. 동로마 제국 황제를 풀어줘라. 돌아와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돌아오는데 난리가 나요.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 보고 아니 이런 무능한 황제 같으니라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동로마 제국인데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양치던 나라한테 우리 군대가 다 죽어? 이런 황제를 우리가 황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황제를 갈아엎읍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 여론에 당연히 그 황제도 적이 있었겠지요. 그 정적들의 약간 구테타로 황제 자리에서 끌려난 다음에 이런 원래 있었던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처벌로서 어떤 처벌을 받냐면 눈을 뽑아버려요. 진짜로.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도 엄청난 상처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니라 이거 거의 중부상인데 이 상처가 덧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로마노스란 황제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 패배 이후에 동로마 제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아이고 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름 셀주크 투르크 했지만 대동로마 제국 정규군이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야 진짜 세긴 센가 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이스탄불이 되는 이 수도까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막지? 야야야 도움 청할 데 없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SOS를 치냐면은 서로마에 있던 교황한테 SOS를 쳐요. 동로마 제국이 뚜뚜뚜뚜뚜뚜뚜뚜. 왜냐면 같은 기독교 계통이라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물론 동로마 제국은 정교 오르토닥스라는 정교를 믿고 서로만은 카톨릭인데 어쨌든 기독교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동로마 제국이 교황한테 SOS를 칩니다. 당시 이제 서유럽의 그 교황 이름이 우르바노라는 교황인데 우르바노 교황. 동로마 제국의 SOS를 받고 고민을 해요. 교황님, 뭐냐? 지금 동로마 제국에서 긴급 전보가 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군대 좀 파병해달라고? 우리를 깔볼 때는 제거 뭐 야만 국가 어쩌고저쩌고 뭐 급할 때는 뭐라? SOS 군대에 보내달라고? 어쩔까? 보낼까 말까 우르바노 교황이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는 군대 파병을 결정을 해줘요. 그래 뭐 어려울 때 돕는 게 형제 아니야. 보내는데 정말로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르바노 교황이 엄청난 욕망덩어리였어요. 왜냐? 야, 어떻게 기독교가 동서로 갈라져서 이거 보기가 안 좋아. 지금 동로마 제국 황제, 뭐 그리스 정교? 저거들이 정교라고? 자기는 말이죠. 우르바노 교황은 동서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를 다 통합해서 자기가 짱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정교?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도 내 발밑에 깔아버리겠어 라는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우르바노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대 보내자. 비잔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을 도와준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거든. 동로마 제국 황제를 내 무릎 꿇려버리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유럽엔 그 기사 깡패들이 우리도 주먹이 온다고 칼 좀 쓰자고 확 그냥 야 너 죽어 픽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됐네. 가뜩이나 지금 그 골칫덩어리 저 기사라는 저 무장 깡패들 쟤네들을 보내버리면 말이야 동로마 제국의 군대로 일석이조네. 나도 내 꿈 이루고 내부의 욕망도 분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르바노 교황이 군대 파병을 결정을 해요. 이게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에요. 1095년 1095년 서유럽의 교황 우르바노가 연설을 합니다. 어디서? 클레르몽이란 데서. 또 클레르몽은 또 어디야? 와우. 지금은 축구단으로 유명하죠. 자, 다시 한번 유럽 지도를 펼쳐보시고 프랑스 보이죠? 지금의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파리 있지 않습니까? 수도. 파리 조금 옆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면 지도를 약간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클레르몽이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황이 연설을 해요. 자, 우리 기독교 형제 여러분, 동쪽에 있는 동로마 기독교 형제들이 이 교도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교도들인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신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도들을 칼로 죽입시다. 진짜 그런 말을 해요. 완전 어폐 아니에요? 신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 죽이자. 이런 말을, 이건 못생긴 썬킴과 같은 어폐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이거는 신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도들을 칼로 무찌르자라고 연설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유명한 역사적 발언인데 우르바노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신은 그것을 원하신다. 마침표 딱.
이 말 한마디에 십자군 200년 전쟁이 시작돼요. 신은 그거를 원하신다. 그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신의 평화를 위해서 이교도들을 칼로 없앱시다. 신은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요 말 한마디에 200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교황과 서유럽의 교황과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독교끼리 치고받고, 물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일단 교리부터 좀 달랐는데, 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의 정교회는 우상 숭배 금지예요. 우상. 근데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 동네 성당 가면은 성모 마리아 석상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 성당 가면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도 딱 걸려 계시거든요. 이건 저도 한때 카톨릭 신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성인들, 위대하신 성인들의 석상들 다 만들어서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교는 인정 못한 거예요. 와, 하나님 뭐라 했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카톨릭, 우상 숭배하래. 아이고, 정말, 못 올린다, 우리.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차이점을 극복하고 도와주러 간다.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서유럽의 우르바노 교황이 동로마 제국 먹고 내가 모든 기독교에 짱 돼야지, 이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십자군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출발부터가. 왜냐? 정식 십자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정규군이 가자! 소아시아로 출발하기 전에 오합 지졸이 먼저 만들어져서 출발을 해버려요. 나 가라고 명령 안 했는데 저 가는 애들 저 뭐야 저거? 야, 저 뭐 잡아. 뭐야 저거들? 자,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이 십자군 원정. 여기에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십자군 관련 서적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이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은자는 임자, 마음대로 해봐. 임자가 해봐. 그러니까 아니라 은자, 몰래 숨어있는 은자. 숨어있는 사람 피에르인데, 피에르가 프랑스인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잖아요. 피에르가 뭐냐면 베드로의 프랑스어예요. 영어로 피터죠. 이런 거 여러분 상식 좋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피터, 원래는 베드로, 그거를 프랑스어로 하면 피에르 가르댕 등등등. 은자 피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도사 같은 불황자 겸 광신도였어요. 뭐라고 동네마다 떠들고 다녔냐면, 은자 피에르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꿈속에서 성인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피에르 아니야.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피에르야,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해방시켜라.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인 베드로가. 저도 한때 카톨릭 신자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성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꿈속에서 사람 죽이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수만 명을. 하여간 은자 피에르가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꿈을 꿨는데요, 성인 베드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교도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랬어요. 동네 방네마다 떠들고 다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미쳤다고 했어요. 당연히 미친 소리죠. 은자 피에로.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이슬람 교도들이 400년 이상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말이 400년이지.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땅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동네, 한 동네가 한 400년 동안 좀 애매하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로 가봅시다.
중국 칭다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400년 전부터 가가지고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살고 있어요. 400년 동안. 400년이라면 거의 뭐 조선 초기거든요. 갑자기 400년 후에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러면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죠. 400년 이상 이미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건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자들도 성지순례 다 갔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돈을 좀 많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성지순례 오면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어서 와요, 어서 와. 우리 기독교인들 환영이에요. 우리 호텔에 오세요. 밥 맛있게 해드릴게. 어서 와요. 우리가 더 싸게 해드릴게. 우리가 단체 관광도 해드릴게요. 400년 만에 오셨죠? 지리 잘 모르시죠? 여기가 뭐고, 하하.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웰컴. 우리 예루살렘 어서 오십시오. 이런데 굳이 그걸 전쟁을 해서 뺏자? 사람 죽이는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자 피해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예루살렘은 편하게 갔으니까 아무 위협 없이 은자 피해로 지도 갔다 왔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당시 교황 우르바노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교황님, 또 왜? 소식 들으셨습니까? 뭔 소식? 저기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좀 약간 미친 은자 피에로라는 인간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 전쟁에서 막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장안에서, 시장 통해서. 그래? 그거 괜찮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대장으로 임명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네. 데려와. 은자 피에로를요? 그럼 데려와. 예. 그래서 은자 피에로를 데려와요. 나를 왜 데려왔습니까? 당신 누구요? 나 몰라? 나 교황 우르바노야. 교황님! 죽을 죄졌습니다. 아이고, 교황님,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교황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그럼, 되찾아야지. 우리 교황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말이야. 스피커도, 좋은 거 사주고, 마샬 앰프도, 사주고. 교황청 공식 홍보대사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게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홍보를 좀 할 수 있겠나? 충성을 하겠습니다, 교황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황청 공식 홍보대사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건 신의 대리자니까. 교황은 결국은 신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네. 그래,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가야지. 가자. 그래서 특히 이제 농민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당시 정말 농민들과 평민들, 약간 교육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 혹해버려 이걸요. 은자 삐에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교황의 대리 홍보대사야.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자고.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교황님께서 직접 주신 임명장이야. 이거 위조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때 솔직히 이게 농민들과 평민들은 어차피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 당시 흑사병 등등등 해가지고 또 기사들, 무장 깡패들이 다 자릿세, 방세 다 뜯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 신을 위해서 죽자. 가져가.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곡괭이, 낫, 돌멩이, 나무 가지 이런 거 들고 떠나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요. 은자삐에로. 이래가지고 은자삐에로가 지금도 욕먹는 게 뭐냐면, 간다고 교황한테 보고라고 떠나야 되잖아요. 은자삐에로가. 자기가 뻑 간 거예요. 자뻑이 된 거예요. 갑시다. 우리가 먼저 출발합시다. 교황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해서 떠나요. 예루살렘으로
곡괭이 들고 이거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군중 십자군이라고 해요. 군중, 말 그대로 군중 떼거지로 출발했다고 해서 군중 십자군,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데 군중 십자군이라고도 하고 또 민중 십자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농민 십자군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간 오합지졸이었어요. 가요. 어차피 뭐 굶어 죽을 판에 뭐 가자 뭐. 근데요, 교황 명령도 없이 출발한 거예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엔 이 교황이 파악을 해요. 교님, 뭐 지금 1년에 오합지졸들이 갔습니다. 누가? 은자 피에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요. 뭐? 내 명령도 없이 출발해? 잡아오긴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은데요. 가요. 십자군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 농민들 오합지졸로부터. 야, 근데요, 출발했거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GPS?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었을까요? 자, 그 당시 중세 세계지도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중세 십자군 지도 쳐도 되고 중세 세계지도 쳐도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냥 동그란 원에 그냥 3등분 해놓고 그냥 3등분이에요. 한쪽은 동로마, 한쪽은 서유럽, 한쪽은 아랍. 끝. 그 중간에 딱 예루살렘. 이거 보고 예루살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 보세요 한번. 나침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출발한 거야. 대충 저쪽이 동쪽인 것 같다 했다는 거 보니까 가자! 출발해요. 곡괭이 들고. 계속 가요. 가다가 어디 도착하냐면 처음에 지금의 독일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우와! 어떻게 한 방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네?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봐봐.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 오, 꽤 많네, 유대인들. 오, 야, 우리 되게 운 좋다. 야, 바로 예루살렘 왔네. 유대인들, 호이야, 와, 콜! 아랍인들 어딨어? 아랍인들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의 독일 땅이었어요. 이 인간들이 그 동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독일로 간 거거든요. 나는 어딘가, 여긴 또 누군가.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란 걸 알고 격분을 해요. 뭐야,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잖아. 저것들은 여기 왜 있는 것이야. 야, 다 죽여!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곡괭이와 낫과 나무 몽둥이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유대인 대학살이에요. 1096년 1096년 독일 지방 유대인 대학살이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십자군 전쟁 시작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 농민 오합지졸이 지금 현재 독일 땅에서 보이는 유대인들 다 나무로 패 죽인 게 십자군 전쟁의 공식 시작이에요. 얼마나 허접한 전쟁이에요, 이게요. 명분도 없이. 이 유대인들 약 1000년 후에 또 학살당해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때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어쨌든 야, 여기 예루살렘 아니잖아. 춥다. 여기 북쪽 같은데 우리 그럼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자. 알았다. 전 농민군 남쪽으로 간다. 먹을 것도 없는데. 남쪽으로 가요. 터벅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금의 헝가리에 도착을 해요. 지도를 유럽 지도 보면서 하시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은자 피에르는 지금 현재의 프랑스에서 출발했어요.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독일 한번 찍고 여기가 아닌게벼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의 헝가리 지역에 도착을 해갔는데 정말 헝가리니까 헝그리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진짜.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될까. 굴량미 또 안 싸웠어. 그러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약탈을 해요. 헝가리에서. 당연히 이제 헝가리 주민들과 치고받고 싸우겠죠. 저 뭐냐 저 거짓대들은. 먹을 걸 달라. 먹을 거 우리가 왜 주는데?
군중 십자군과 헝가리 주민들과 붙었는데 학살을 당해요. 헝가리 주민들이. 시장 통해서. 이게 헝가리 왕실의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헝가리가 국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시 헝가리 왕실은 아주 강력한 정예군이 있었어요. 정예군을 출동시켜. 당연하죠. 저기 헝가리 왕님, 야 헝가리 신하 무슨 일이냐. 헝가리 왕님, 헝가리 어느 지역에서 1년에 거짓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헝가리 국민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왜야? 정예군을 보내서 박살내버려! 헝가리 정예군이 출동해가지고 농민군을 박살내버립니다. 은자 피에르가 이끌고 있던 농민군. 당연히 갑옷 따위는 없겠죠. 군중 농민 오합지졸들. 헝가리 정예병이 화살 날리고 창 날리고 하니까 갑옷도 없으니까 다 맞아요. 한 절반이 사망을 해요. 농민 십자군, 군중 십자군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냐면 아직 서유럽을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헝가리는 그때도 서유럽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을 빠져나가지도 않은 이 농민 십자군이 같은 서유럽 국가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죠, 이제 은자 피에르와 그의 일당들은. 도망가자! 도망가자! 더 남쪽으로 도망가자! 남쪽으로! 어딜 도망가! 잡아! 저거 오합지졸들! 도망가자! 절반이 죽고 나머지 절반의 이 농민 십자군이 뛰어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베오그라드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도시인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보세요. 지도 보고 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의 세르비아 나라 보이시죠? 발칸반도에 세르비아의 수도 지금 수도가 베오그라드예요.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더 내려오면 세르비아가 나오겠죠. 그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은자 피에르와 그의 일당들이. 또 약탈을 해요. 먹을 거 달라! 이 자식!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베오그라드 도시를, 그 당시 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막 약탈을 하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 베오그라드란 도시가 당시에는 동로마 소속이었거든요. 동로마 제국. 동로마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기 동로마 황제님, 왜? 1년에 거짓대들이 지금 우리 동로마 소속인 베오그라드를 지금 약탈하고 있다는데요? 뭐야? 야! 진압군 보내서 좀 처리해! 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진압군을 보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유럽에서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한 이 거짓대 오합지졸 은자 피에르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동로마에서 군대를 파병을 한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라니까요. 동로마에서 군대가 와요. 야, 너희들 뭐야? 왜 우리 땅인 베오그라드를 불지르고 삐삐! 야, 너희들 당장 그만둬! 뭔 소리야? 너와 우리 밑에서 무릎 꿇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십자군이야! 십자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십자군이 왜 동로마 제국 도와주려고 왔다면서 동로마 제국 소속인 베오그라드 왜 불질러? 약탈을 했는데 먹을 걸 안 줘가지고 불질렀다. 왜? 야, 우리 동로마 제국 군대들, 네, 덮쳐! 그래가지고 이 은자 피에르 군과 그의 오합지졸들을 동로마 제국 군대들이 진압을 해버려요. 첫 전투부터 완전 지금 개판 5분 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은자 피에르와 나머지 떨거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